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대신에 두께가 얇다 보니까 여기에 스피커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미국판 모델이 약 2시간 정도 사용시간이 길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리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죠. 그러한 분들한테는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자, 드디어 아이폰 17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모델을 사야 될지 아직까지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가 최근 몇 년 동안 나왔던 아이폰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아이폰 17을 고를 때 꼭 알아야 될 9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아이폰 에어와 에어팟 프로 3세대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보통 아이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나는 무조건 프로로 가야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프로가 이 스펙적으로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이번 아이폰 17 기본 모델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A19 칩셋에 와이파이 7, 8GB 램, 거기에다가 기본 용량도 256GB로 올라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28GB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격은 거의 그대로이면서 용량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120Hz 프로 모션이 이번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AOD도 물론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 밝기는 30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반사 방지 코팅도 들어갔고요. 그냥 디스플레이 자체는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무조건 프로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번에는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에어 정말 예쁘고 슬림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생각보다 너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두께가 얇아서 좋긴 한데요. 대신에 두께가 얇다 보니까 여기에 스피커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들을 때 입체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 속도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느려요. 그리고 아직 출시는 된 건 아니라서 확인은 안 되지만 내부 설계 특성상 발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도 한 개만 들어간 제품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모델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한 여기에는 물리심 슬롯이 안 들어가서 오직 20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만 사용한 지 한 2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물리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에어는 전체적인 성능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는 굉장히 좀 예쁜 아이폰이 갖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알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어를 제외하고는 물리심과 이심을 모두 지원하는데요. 반면에 북미 지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모든 아이폰에 20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판 모델 같은 경우는 유심 트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심 지원 모델은 그 부분의 공간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채워 넣었다고 해요. 이 차이가 약 250mAh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프로와 프로 맥스의 배터리 타임을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미국판 모델이 약 2시간 정도 사용시간이 길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차이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에어의 카메라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애플의 이벤트에 나온 걸 보면은 이게 마치 듀얼 또는 쿼드 카메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센서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엄청난 변화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 모델에 들어간 48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8배 광학 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광학 줌은 4배이고 나머지는 크롬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발전이 된 건 맞지만 이번에 카메라가 엄청 새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USB-C 포트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USB-C 포트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폰 17 기본 모델과 에어에는 여전히 USB 2.0 규격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프로는 최대 20배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USB 3.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이야 이 차이를 체감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특히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프로분들은 이 차이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아이폰 에어와 프로에는 동일한 A19 프로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에어와 프로는 성능까지 동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프로 모델에는 베이퍼 챔버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장시간 발열 관리를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애플은 이번에 알루미늄 유니바디를 적용해서 훨씬 더 발열 관리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어에는 이 베이퍼 챔버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열 전도율이 떨어지는 티타늄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 관리에 있어서는 프로가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장시간 고성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확실히 에어가 성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아이폰 에어의 그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무게도 엄청 가벼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폰 에어의 실제 무게는 165g입니다. 물론 현재 아이폰 라인업 중에 가장 가벼운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아이폰 17 기본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그 무게 차이가 12g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무게가 얇은 건 확실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게는 그 정도로 가볍진 않은 거죠. 여기에 케이스까지 끼운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무게에 있어서는 살짝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제품이든 결국 보호 액세서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무게 차이는 생각보다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프로 라인업이 티타늄에서 단조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두고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조 알루미늄은 그냥 알루미늄보다 강도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티타늄보다도 오히려 발열 해소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무게도 더 가볍고요. 그래서 내부 공간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사용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에어의 배터리가 꽤 오래 간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스펙을 보면은 무려 동영상 재생 시간이 27시간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인 게 아이폰 16 기본 모델 있죠? 그 모델보다 무려 5시간이나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만 놓고 보면은 뭐 거의 하루 종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에어가 굉장히 얇게 나온 만큼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다른 모델보다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정확한 용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3100mAh 정도? 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게 동영상 재생 시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작업을 했을 때 배터리 효율이 얼만큼 나올지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 에어 전용 보조 배터리를 따로 출시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배터리 타임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인데요. 이번에 프로 모델의 가격이 179만원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프로 맥스는 199만원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사실 이게 같은 용량으로 놓고 본다면 작년과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128GB 옵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아이폰 17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129만원부터 스타트를 하죠. 근데 같은 용량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256GB가 14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만원 정도 저렴해진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128GB 버전이 나왔었고 125만원부터 스타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만원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17 시리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9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굉장히 또 다양하고 또 잘 나왔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폰 17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도 좋아졌고 성능도 좋아졌고 일반 모델답지 않게 너무나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에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폰의 뭐 디자인이 좀 질리셨던 분들,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원픽은 아이폰 에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 구매하고 싶은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벤트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